표준교육 과정의 모델이 모든 아이들한테 저는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 과목을 공부하고 아이들의 흥미나 개성 등등을 이제 무시하면서 과연 지금 이게 맞는 방식인가? 거기다가 이제 또 굉장히 많은 시험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 지금 상태로는 과연 미래를 과연 준비할 수 있을까? 뭔가 자기 관심사 기반에 자기 좋아하는 거를 찾는 그런 시간과 기회를 제공해야겠다. 그래서 어떤 결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교육대기자TV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혹시 이런 고민 좀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우리 아이 왜 이렇게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할까? 공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 질문에 대한 전혀 다른 해답을 찾은 학교의 설립자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험과 강의 없는 행복한 학교 마이폴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박완근이라고 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학교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오늘 모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두 아이를 키우면서 기존 학교 교육으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때도 굉장히 시험 때문에 힘들었었는데 요즘 아이들도 굉장히 그것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은 좀 행복하게 키우자.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제 사교육을 시키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중학교를 딱 갔죠. 그래도 저는 조금 기대를 했어요. 저의 유전적인 기대를 그러면 웬만큼 하겠지. 웬만큼은 하겠지라고 기대를 했는데 과학을 반타작을 받아오더라고요. 저도 대한민국 학부모인지라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단순하게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아이도 이제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또 스마트폰에 또 열중하게 되고 그런 생활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를 이제 저도 겪게 되더라고요. 그럼 학교 갔다 오면 어떤 얘기를 해요? 버겁다고 그런 얘기를 하나요? 학교 갔다 오면 일단 친구들 때문에 힘든 문제들이 이제 발생이 되고 또 어른이 개입하기에는 또 그 굉장히 이제 예민한 문제들이다 보니까 여학생들 간에 사춘기 간의 갈등들이다 보니까 개입할 수는 없고 근데 본인은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이제 스마트폰 붙들고 그 속에서 웹툰 보고 SNS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일과를 보내고 있더라고요. 매일같이. 달라질 가능성이 좀 없다고 생각하셨어요? 그쵸. 어떠셨어요? 앞으로 저는 미래가 뻔히 보이더라고요. 과연 이제 이 아이가 앞으로 자기 길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는 이제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아이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박사님은 그게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이제 전 과목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표준화된 인재를 만드는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굉장히 이제 창의적인 그리고 이제 어떤 자기가 관심사 기반의 어떤 굉장히 이제 전문성을 키워야 되는 그런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지금 학교에선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100년 동안 이어왔던 그런 표준교육 과정의 모델이 모든 아이들한테 저는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 과목을 공부하고 아이들의 흥미나 개성 등등을 이제 무시하면서 이제 전 과목을 공부하는 방식이 과연 지금 이게 맞는 방식인가? 거기다가 이제 또 굉장히 많은 시험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수능. 저희 아이들을 보다 보니까 지금 상태로는 과연 미래를 과연 준비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닐 것이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자존감이 있어서 자기가 어떤 뭐 창업을 준비한다거나 뭐 특별하게 어떤 자기만의 뭔가를 준비할 만큼의 학교 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은 불가능하겠더라고요. 뭔가 자기 관심사 기반에 자기 좋아하는 거를 찾는 그런 시간과 기회를 제공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학, 과학의 반타작 성적을 보고 어떤 결심을 좀 하셨을까요? 제가 원래는 이제 학교 설립하기 전에 이제 대치동에서 저기 학원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또는 연구소와 이제 학원을 운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 전문이 주로 이제 성적 안 나오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성적을 올릴까 그리고 한계 성적에 이렇게 한계 성적에 도달한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등급 바뀌는 거 어려워하지. 어렵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성적을 올릴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왜 좋아하는 거를 시켜야 되냐면요. 자기가 관심 있는 걸 할 때 에너지가 폭발을 하더라고요. 자기 좋아하는 연구를 끝까지 해서 어떤 뇌가 어떤 드라마틱하게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그게 성적으로도 향상이 되는 걸 저는 많이 봤거든요. 학생들을 보시면서 이 교육관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학교가 필요하겠구나 생각하셨나 봐요. 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의 그 한계 성적에 도달한 아이들을 뛰어넘게 하는 그런 방법들을 써보니까 이 방법으로 학교를 만들면 훨씬 더 성과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학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첫째는 지금 성균관대 산업공학을 하고 연대에서 박사과정을 네, 맞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했던 그 성적 반타작, 수학과학에서 반타작을 얻었던 그 친구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던 데에는 학교에서 특별한 교육과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네.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험과 강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저희 딸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시험이었고요. 그 다음에 수업 듣는 것도 요즘 아이들 되게 괴로워하거든요. 학교를 세웠다 그래서 저희 딸이 뭐 선뜻 가자고 당연히 안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 학교는 시험이 없어. 그랬더니 마음이 동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그걸로 유인하셨나 봐요. 네, 맞습니다. 시험을 보지 않고 그다음에 수업도 듣지 않아. 그리고 너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 돼. 라는 걸로 저희 딸을 이제 꼬시게 됐죠. 저는 그래서 아이가 흥미, 본인이 좋아하는 거, 관심사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네. 교육의 출발점이 거기서부터 출발이 돼야지 에너지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교육은 가장 큰 문제가 아이들이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공부의 효율이 떨어지죠. 많은 공부를 하는데 네. 효율이 나지 않는 이유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지 않거든요. 억지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시간은 많이 투자하지만 네. 그 실질적인 성과는 별로 나오지 않는 거죠.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기 관심사를 네.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네. 관심사가 교육 과정에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 연구라는 수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창작심화라는 수업이 있는데 창작심화는 말 그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걸 뭐든지 하는 거예요. 반사회적인 것만 아니라 그러면 모든 부분이 다 열려 있어요. 웹툰을 자기가 직접 그리기도 하고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싶은 친구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열려 있는 수업이 창작심화라는 수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공융합 탐구 같은 경우는 그것도 역시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건데 창작심화랑 조금 다른 거는 전공융합 연구 같은 경우는 탐구 보고서 형태의 그런 어떤 이제 문서가 자기가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 그런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확신이 있으셔서 지금까지 유지하셨겠죠? 그거는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죠. 네. 저희가 뭐 시험도 안 보고 수업도 없다라고 했더니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위기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업도 해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시험도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요구들도 있었는데 꿋꿋하게 그런 이제 요구들을 물리치고 잘 버텨왔습니다. 그러면 요구를 물리칠 수 있었던 거는 맨 처음에 두 자녀로 시작한 학교잖아요. 그 친구들이 이런 결과를 얻었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첫째랑 지금 둘째가 어떻게 지내는지. 첫째는 우리 학교 재학 중에 이제 독학사라는 이제 시험 제도를 통해 가지고 18살에 성균관대 산업공학과 석사로 입학을 했고요. 지금은 연세대 박사과정 4년차에 있습니다. 둘째는 이제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석사와 고대 수학과 석사를 동시에 붙었는데요. 지금은 고대 수학과에서 지금 박사과정 2년차에 있습니다. 물론 지금 결과적으로는 너무 잘 됐지만 그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을까요? 어려움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그게 남들이 갔던 길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까지는 음악을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음악과 코딩을 융합하는 연구들을 이제 했었는데 코딩에 이제 조금씩 그때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제 컴퓨터로 독학사를 취득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그 산업공학의 인간공학 분야를 또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인간공학을 연구를 하면서 그래서 학부를 4년 동안을 가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를 그냥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다가 성균관대 교수님 연구실로 인턴으로 가게 됐고 그렇게 해서 거기 이제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이 전공이 나한테 정말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려면요. 직접 경험을 해봐야 되거든요. 추상적으로 책 한 권 읽고 이쪽이 유망하니까 나 이쪽 전공할래 라고 한다 그러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제 한 학기 동안 딥하게 직접 연구를 해봐요. 애들이 이걸 해보니까 나랑 안 맞네? 그럼 다음 학기에 또 바뀌어요. 그럼 다음 학기에 또 새로운 걸 도전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한 학기에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중에 이제 나한테 뭔가 잘 맞는지를 아이 스스로 이제 찾게 돼요. 예, 그래서 찾다 보면은 이게 해보니까 이게 나한테 재밌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학기엔 좀 더 심화로 이제 그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국내학회부터 도전을 했어요. 예, 국내학회 도전을 하다가 좀 더 재미가 있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해외학회까지 도전하게 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되더라고요. 그때 혹시 옆에서 교육자는 어떤 역할을 해주나요? 저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자기가 좋아하는 탐구를 할 때 자료를 찾는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탐구를 하는 방법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계속 토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맨 처음에 중학교 2학년 때 학교를 만든 와이폴 학교가 설립된 이후에는 그때 당시에는 선생님들이 셋업이 된 상황에서 시작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제가 학교를 시작할 때 처음에는 선생님들을 대부분 박사학위가 있으신 분들을 모셔왔어요. 그 당시에도요? 네. 그렇다고 제가 뭐 대학원을 애들을 보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아니고 순수하게 교육적인 차원에서 교육이나 이제 대안학교들도 많이 있지만 거기서도 이렇게 조금 관심사 기반의 어떤 프로젝트나 과제들을 하는 경우들은 많이 있어요. 요즘에는 많이 있는데 이제 한계점은 뭐냐면은 그 이상 가지를 못해요. 적당히 하다가 많은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박사님을 모신 거는 뭔가 내가 끝을 가본 분들, 내가 뭔가 한계까지 가본 분들, 그 전공에서 그렇죠. 예,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아이들한테 뭔가 지도를 할 때도 그냥 적당히 하다가 많은 게 아니라 거기서 한 단계 더 어떤 가보도록 이렇게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왜냐면 내가 그 길을 가본 사람만 할 수 있거든요. 졸업생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대학교에 진학하는 친구들보다 연구형 대학원에 진출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이유는 네네. 좀 있으실까요? 요즘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대학교를 졸업해도 취업이 어렵잖아요. 그 기업에서도 지금은 이제 경력직을 선호하는 추세다 보니까 아이들도 자기 좋아하는 걸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4년의 공백이 아까운 아이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를 계속 좀 더 효과적으로 시간을 좀 줄이고 싶다라는 친구들은 대학원을 가는 것들이 오히려 지금 시대에는 맞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AI로 인해 가지고 대졸자 정도의 수준은 충분히 AI로 대체가 지금 되고 있는 시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AI를 뛰어넘는 전문성이 지금은 많이 요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전문성을 찾기 위해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되고 좋아하는 거를 꾸준하게 지속 가능하게 해야지만 어떻게 보면 AI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 수단 중에 하나가 저는 진학으로서는 대학원으로 곧바로 가는 것도 하나의 이제 좋은 방법이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청소년들이 그렇죠. 정말 많잖아요. 많죠. 이랬을 때 마이풀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하나요? 대부분 없어요. 없죠. 그래서 남학생들은 주로 게임 좋아하고요. 네네. 여학생들은 뭐 웹툰이나 SNS 비슷하죠. 많이들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게임 좋아하면 게임 가지고 연구를 해요. 게임을 직접 자기가 전략을 세우는 거를 해본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저기서 조금 한 단계 더 나간 아이들은 게임을 직접 만들어 보는 거. 근데 막상 그렇게 전략을 세우고 만들다 보면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게 게임만 즐겼는데 맞아요. 들어가 보면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거 전략을 세우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 전략도 굉장히 이제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막상 하다 보면은 좋았던 게임이 저 이제 게임이 제가 맞아요. 이게 내 길인지 잘 모르겠어. 이제 그냥 게임은 저 취미 생활일 뿐이에요. 라고 이렇게 게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은 연구를 시키면 되네요. 맞아요. 예. 그쪽을 아주 그냥 제대로 연구를 시켜버리면 그래서 근데 그걸 계속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아이들은 그쪽으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럼 더 좋아지는 건가요? 그럼요. 게임 개발자라든지 지금 게임 인공지능 쪽으로 지금 대학원 가서 그쪽을 연구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연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은데 어떤 논문을 작성하게 하는 건가요? 한양대 보안 쪽 관련된 대학원에 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교양서적에서 양자암호에 대해서 이렇게 읽었나 봐요. 저 이쪽을 연구해 보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그럼 일반 학교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안 되죠. 수행평가 할 게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야 지금 너 함수는 아냐? 아마 이랬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건 나중에 너 대학이나 대학원 가서나 해라고 했겠죠. 근데 우리 학교는 다른 게 저 양자암호에 관심 있어요 라고 하면 그래? 그럼 지금부터 해. 그게 달라요. 그러면 이제 함수도 모르는 아이잖아요. 그럼 너 양자암호를 하기 위해선 너 함수도 알아야 돼. 그리고 미적분도 알아야 돼.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설계를 하고 그걸 선생님들이 코칭을 해주는 거죠. 근데 박사님 여기서 궁금한 게 만약에 그러면 이 부분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뭐뭐뭐뭐가 필요해. 미적분이 필요해. 그럼 미적분 수업을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미적분은 또 어떻게 연구를 하나요? 거기에 관련된 이제 책이나 자료들을 이제 선생님이 이제 제시를 해줘요. 이 부분에서 뭐든지 다 자기주도로 하는 건가요? 자기주도로. 대신에 요즘에는 좀 더 좋아진 게 굉장히 훌륭한 선생님이 생겼잖아요. 챗GPT. 저도 많이 쓰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훨씬 좋아졌어요. 그런 것들을 가속화하기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중학교 1학년 아이 수준에서 양자암호를 공부하기 위한 학습 설계를 해줘라고 하면 챗GPT가 설계를 다 해줘요. 또 한 가지의 포인트가 제가 알기로 풍요로운 환경보다는 결핍을 좀 많이 강조한다. 자녀를 볼 때도 학생들 볼 때도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요즘의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굉장히 풍요롭죠. 풍요로워요. 예, 풍요롭고 그러면서 굉장히 경쟁이 심하고 그러면서 자유는 없어요. 요즘에는 아이들의 삶을 부모님이 굉장히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서 아이들의 문제를 부모님들이 개입하고 이러면서 오히려 굉장히 이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마이크로 매니징이죠. 맞아요. 근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이제 풍요로움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아이들한테 이제 강의도 없죠. 스마트폰도 없어요. 제약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시험이 없는 것도 결핍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의도하지 않은 결핍도 있어요. 뭐 시설이 뭐 좀 좋지 않다거나 뭐 이런 부분에 의도하지 않은 결핍도 존재하는데 그리고 이제 불편하죠. 주변에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곳도 없어요. 산만 있나요? 예, 주변에 산 있고 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는 결핍일 수 있겠죠. 네, 근데 저는 되게 긍정적인 결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세요,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도시에 있으면은 굉장히 이제 풍요롭고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보를 처리하는 데 뭐를 쓰는데 우리 학교면 굉장히 심심하거든요.
할 일이 없거든요. 아이들이 오죽 심심하면은 이제 뭐 운동장 나가서 놀고, 그 다음에 애들하고 대화를 하고, 네네. 또 보드게임을 하고, 오죽 심심하면 연구를 하고 예, 그런 거죠. 오죽 심심하면 또 책도 보고, 네. 여유가 있고 심심하니까 애들이 머리를 써요. 생각을 하고. 아, 그래요? 네. 이거를 좀 지금 친구들한테 적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너무 과부하된 맞아요. 애들한테는 오히려 결핍이 그쵸. 하나의 분기점이 되는 거네요. 그럼요. 지금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 풍요롭고 굉장히 과포화 시대를 아이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정보량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 자기가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반추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시대에는. 근데 그런 여유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거기서 힘들죠. 그걸 소화하는 데만도. 네. 그러면 매일의 루틴은 좀 있나요? 네, 학교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어떤 교육적 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네. 그렇다고 생활에 막 자유롭고 이런 것만은 네네네. 아니에요. 그냥 계속 잠자거나 이럴까 봐. 그렇죠. 네. 그럴 수도 네, 있는 네. 친구들도 그래서 있는 저희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희도 똑같이 일반 학교처럼 시간표는 있는데 대신에 이제 그 시간이 저희는 블럭 단위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네. 오전에 한 블럭 한 가지 수업, 네네. 그다음에 오후에 한 가지 수업, 그다음에 자유 시간이 있고 저녁에 자기주도 학습 시간. 크게는 하루에 한 3가지 정도의 블럭만 있어요. 그래서 그 블럭 안에서 아이들이 좀 더 자유롭게 탐구하고 네. 자기가 이제 자기 개발을 하는 시간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하루 동안의 일과를 선생님들은 알고 계신 거고요. 네네. 매일같이 이제 아이들이 그날의 계획도 세우고 네. 그거에 대한 결과에 대해 선생님들이 이제 피드백은 해주세요. 12년 동안 학교를 운영하면서 교육과정, 이렇게 해주면 더 아이들이 성장하는구나. 이런 부분을 체감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좀 미리 알았으면 네네. 더 좋았을 텐데, 우리 두 아들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네네. 더 좋았을 텐데 네네. 하는 아쉬운 점이 있으셨을까요? 저희 집사람이 많이 하는 후회예요. 네. 저희 집사람이 이제 저희 딸이 이렇게 액티브하고 이렇게 욕심이 많은 아이인 줄 알았으면 자기 기준에서 자기 틀에 맞는 그런 공부를 하게끔 어렸을 때 이렇게 강요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얘기들은 해요. 어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생활 습관, 규칙적인 생활 네네. 습관, 그 다음에 이제 지켜야 될 인사성이라든지 네네.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도리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교육을 하되 아이들이 좋아하고 관심 있는 호기심에 대해서 굉장한 존중을 해주는 것들이 네. 좀 더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사님의 자녀분들이 너무 잘 됐는데 한편에서는 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박사님 아들, 딸이니까 이렇게 잘 된 거 네, 아니냐. 그렇죠. 어느 정도 DNA라든지 이렇게 한 분야에 이렇게 빠질 정도면 평범한 우리 아이한테도 과연 그렇게 적용이 될까? 네,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계시겠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런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박사 그러니까요. 분들이 많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진학 결과도 뭐 대학원을 네, 간다거나 뭐 유학 가는 친구들이 대다 쓰다 보니까 뭐 좋은 아이들이 와서 굉장히 스파르타로 공부를 해가지고 간다 이렇게 네, 오해들을 네. 굉장히 많이 하세요. 지금 대학원 간 아이들도 지금 14명 정도 배출이 되었고요. 그러면 이제 뭐 우리 아이들만 그런 건 아니고 네. 이제 그런 사례들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네, 네. 추세고요. 지금까지 중에서 14명 네, 정도요. 네. 최근에는 이제 아이비리그도 이제 가기 시작을 했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럼 그 아이들이 뭐 들어올 때 굉장히 대단하고 우수했던 아이들이냐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교육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거꾸로 저는 이 학교를 하면서 그런 이제 반성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의 굉장히 잠재력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교육을 하고 그 잠재력을 어떻게 일깨워 주느냐에 이제 달려 있는 것이고요. 처음에 들어올 때 우수하냐 안 우수하냐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입시 들어올 수 있는 자격 기준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성적은 보진 않아요. 아이들의 기본적인 성향과 태도, 네네.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태도와 그다음에 부모님의 가치관, 그런 정도를 봅니다. 만약에 네. 12년 전에 박사님이 하셨던 그 고민, 우리 학교 이렇게 다니다가는 아이들이 학교를 더 싫어하겠는데? 네. 기존 학교 교육으로는 안 되겠는데? 네. 이런 고민을 하는 부모님들이 지금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이런 분들을 위한 조언을 들려주세요. 지금 각종 시험이나 입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부모님 세대 때보다 훨씬 더 심화된 그런 이제 시대를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고요. 근데 저는 이것이 꼭 지금의 방식의 교육이 정답이 아니다,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런 열린 마음을 저는 갖는 게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달라지는 세상 속에서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과 길이 있다. 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관심사와 호기심에 대한 존중, 앞으로 시대의 교육에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될 거다. 호기심을 부모님이 옆에서 조금 북돋아준다. 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스마트폰에 대한 호기심은 조금, 기기에 대한 거는 호기심을 갖더라도 그거는 조금 차단해 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대신에 아날로그로 노는 거. 아날로그에 대한 호기심은 어떻게 키워줘라. 맞아요. 그래서 아날로그에 대한 호기심을
키워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내가 레고로 만든다거나 뭐 보드게임을 한다거나 네. 이런 식이 아니면 어떤 퍼즐 놀이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아날로그로 노는 거에 대한 호기심을 극대화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스마트폰이나 기기들은 가급적이면 멀리 해주는 게 좋아요. 전두엽을 망가뜨려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의 성인이 돼서 어떤 충동이나 그런 욕구 조절하는데 굉장한 장애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느 정도 차단을 해주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고학년이라면, 초등 저학년은? 고학년일 때는 적절하게 그거를 밸런스 있게 활용할 수 있게끔 네. 어떤 시간의 분배를 통해 가지고 네. 자기 스스로 그걸 조절할 수 있는 능력들을 키워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 그게 아이들이 어떤 뇌가 완전하게 성장하기 전까지는 적절한 통제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 활용하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챗GPT나 AI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의 관심을 통해서 향후 이쪽으로 얻을 수 있는 그 각종 직업의 세계나 이런 것들을 네.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체험해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아이가 예를 들어서 종이접기를 너무 좋아한다. 그럼 종이접기로 앞으로 이 학생이 갈 수 있는 진로가 어떤 쪽의 직업군과 연관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볼 수 있는데 종이접기랑 어떤 나노기술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네. 첨단 기술로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네. 비전문가들은. 근데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이제 요즘에 AI나 이런 것들 도구들을 부모님들도 거꾸로 그거를 활용해서 아이들 진로 지도에 좀 더 활용할 수 있으면 되게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연결이 되면 지금의 관심사를 허투루 안 보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장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박사님의 말씀이 아이들 호기심을 좀, 그리고 좋아하는 것을 찾아주는데 이 10대 시간에 어떻게든 노력을 맞습니다.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